만약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먹을 것을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신분증 하나 들고 가면 2만 원어치의 쌀과 라면, 즉석밥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그냥 주는 그냥 드림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두 번째 방문부터 시작되는 아주 짧은 대화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냥 드림이라는 우리 삶을 바꿀 5가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문턱 없는 시작입니다. 보통 복지 혜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끝도 없는 서류와 까다로운 증명 절차, 그리고 기나긴 기다림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를 증명하려고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 문턱을 닳도록 넘나들어야 했죠. 하지만 그냥 드림은 이 모든 틀을 깨버렸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67개 시군구의 107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즉 그냥 드림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지역 주민이라면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지정된 푸드마켓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름과 연락처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러미에는 보통 쌀, 라면, 통조림, 즉석밥에 휴지나 비누 같은 생필품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는 경기도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사업 시작 한 달 만에 이용자가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평균 16명이던 방문객이 보름 만에 하루 66명으로 늘었고 어떤 날에는 76명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지만 기존의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이웃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인터뷰에서 쭈뼛쭈뼛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에게 사회복지사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다과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며 마음을 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집이 없는 노숙인이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처럼 서류상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 1회 한해 지원합니다. 말 그대로 단 한 사람의 배고픔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기존 푸드뱅크 이용자를 제외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복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바깥에 있던 새로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비밀, 문턱 없는 시작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걸 넘어 국가가 시민을 먼저 믿고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증명을 요구하는 대신 일단 믿고 지원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밀, 두 번째 방문의 진짜 목적. 첫 방문에서 따뜻한 밥과 라면을 받아든 사람들은 안도감과 함께 작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공짜로 줘도 괜찮나? 그 답은 두 번째 방문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푸드마켓을 찾으면 물품을 받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건 취조나 심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라고 묻는 그야말로 대화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대화를 통해 쌀이나 라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지병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큰 데다 일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내 그냥 드림 코너를 찾았죠. 첫 방문에서 즉시 먹거리를 받았고 두 번째 방문 때 이어진 상담을 통해 그의 진짜 어려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상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안내받았고 마침내 국가의 정식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로 어려움을 겪던 한 40대 남성은 지인의 소개로 화성시의 그냥 드림을 찾았습니다.
먹거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 상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가 금융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즉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나아가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정보까지 전달했죠.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그는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긴급복지를 신청하며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라면 받으러 갔다가 빚 해결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방문부터 시작되는 상담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선 연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장의 허기를 채워주며 일단 한숨 돌리게 한 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문제, 즉 실직 질병, 빚, 주거 불안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드림이 설계된 진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음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굶주림이라는 가장 급한 불을 먼저 꺼주면서 신뢰를 쌓고 그 믿음을 발판 삼아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아주 똑똑하고 따뜻한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먹거리 너머의 연결망. 상담을 통해 한 사람의 진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전문가와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 먹거리 너머의 촘촘한 연결망입니다. 그냥 드림은 푸드마켓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복지 네트워크의 입구일 뿐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위기 상황은 곧바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복지팀으로 전달됩니다. 이 전문가팀은 개인이나 가구가 겪는 복잡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라는 사실이 파악되면 긴급 주거비 지원이나 LH 임대주택 신청을 알아봐 줍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 의료비 지원 제도와 연결해 줍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을 돕거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화성시의 모델은 이 연결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화성시는 그냥 드림 사업을 지역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강력하게 연계했습니다. 많은 위기 가정이 빚 문제로 고통받는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단순히 먹거리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상담에서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센터로 연결해 채무 조정, 파산 면책 절차, 재무 상담까지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사업 시행 후 단 2개월 만에 전국에서 총 6,079건의 복지 상담이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그중 209명은 기초생활수급 신청, 긴급복지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보호체계로 들어왔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09개의 가정이 붕괴 직전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연결망은 정부 기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면 신한금융그룹이나 한국청과 같은 민간 기업들이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며 힘을 보탭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기관은 사업 수행을 맡아 전문성을 더합니다. 이처럼 그냥 드림은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복지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힌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합니다. 한 사람이 푸드마켓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단순히 2만 원어치 물품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인 이 거대한 지원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먹거리는 그저 그 접속을 위한 초대장인 셈이죠. 여러분은 이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걸 넘어 사람과 제도를 연결하는 이 새로운 복지 실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보이지 않던 이웃의 발견. 네 번째 비밀은 더 큰 차원, 바로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지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이웃들을 발견하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복지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복잡한 서류 앞에서 좌절한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는 먼저 신청을 해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드림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찾아오게 만드는 전략으로 그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존 복지 시스템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복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정확히 짚었습니다. 2달 만에 전국적으로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토록 많은 배고픈데 말 못하던 이웃들이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냥 드림이 없었다면 이 3만 6천 명의 사연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현재 2곳인 그냥 드림 코너를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권역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안전망을 모세혈관처럼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게 하겠다는 뜻이죠.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도움을 받는 공간을 넘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그냥 드림 온 라운지라는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복지의 개념이 물품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적 연결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냥 드림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이웃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 비밀은 바로 그냥 드림이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비밀, 지속 가능한 약속의 조건.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막 퍼주다 보면 악용하는 사람은 없을까? 세금 낭비 아닐까? 모든 보편적 복지제도가 마주하는 질문이자 그냥 드림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드림은 무제한 공짜 뷔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여러 번 강조했던 상담 그 자체입니다. 2번째 방문부터 상담이 의무화되고 3번째 이용을 원할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식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 순수하게 먹거리만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면 이 반복되는 상담 과정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 상담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정교한 필터링 장치인 셈이죠. 2번째는 이용 횟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해서 한 사람이 과도하게 물품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만 지원한다는 사업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3번째 안전장치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재원 다각화입니다. 이 사업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그룹, 한국청과 주식회사, 초록우산 같은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후원에 동참하면서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운영 지역을 15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연내에는 전국 3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의 시범 사업이 단순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그냥 드림의 지속 가능성은 신뢰와 시스템이라는 2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먼저 시민을 믿고 문턱 없이 지원하되 상담이라는 시스템으로 악용을 막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적 안정을 꾀합니다.
이처럼 그냥드림은 그냥이라는 이름과 달리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드림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냥드림은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림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고 붕괴 직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지 혁신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작은 푸드마켓에서 시작된 따뜻한 변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어떤 기적들을 만들어낼지 계속해서 지켜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